자, 문제 풀기에 앞서서 등비중항이라는 개념을 좀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만약에 어떤 세 수가 있으면 수직선상에 표현하면은 세 수를 대충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했을 때 만약에 이 세 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게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는 항은 양쪽 끝에 있는 두 항의 곱과 같다라는 이 성질이 성립하고요. 이때 이 가운데 있는 B를 가운데 있다는 항이니까 얘를 중항이라고 한다는 건 느낌 조금 오시죠? 가운데 중자를 써서 이 가운데 있는 항을 A와 C의 등비중항이다. 즉 등비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이다라는 뜻에서 등비중항이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식이 좀 큰 역할을 합니다. 자, 문제를 보면 일단은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이유는 AN 자체는 등차수열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이 세 개의 수는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되어 있으니까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을 동시에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은 일반항이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인데 공차가 지금 4니까 이게 일반항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가 될 거고 네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공차를 몇 번? 3번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12가 될 거고 여덟 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7d가 되니까 a 플러스 28이 돼요. 그러니까 세 수의 정체는 일단 이렇습니다. 첫째 항은 모르는 상태고 근데 바로 이 세 수가 무엇을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딱 지금 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a 플러스 12가 a 플러스 4와 그리고 a 플러스 28 이 두 항의 등비중항이므로 세울 수 있는 식이 저기 녹색 박스에 있는 저 식이죠. 바로 가운데 있는 항 a 플러스 12의 전체 제곱은 양쪽 끝에 있는 두 항의 곱과 같다. 이 식이 왜 유용하냐면 이제 이 위에 풀이까지는 다 잊어버리고 얘만 딱 보세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죠. 여러분 방정식은 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면 A 값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풀어보도록 하죠. 전개하면 좌변은 a제곱 플러스 24a 플러스 144가 되죠. 우변은 a제곱 플러스 32a 플러스 112가 되니까 없앨 부분은 없애주고 정리하면 8a는 32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a 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이 수열의 16번째 항이니까 대입만 하면 되죠. 여기서도 많이 틀렸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수열은 등차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등차수열의 일반항식을 적어야 되죠. a 플러스 15d죠. 근데 이제 a는 4고 플러스 15 곱하기 공차도 4니까 답은 64가 됩니다. 여기서 등비수열식을 쓴 사람은 조금 헤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A에는 등차수열이죠.